자, 김태만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 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가시려고요? 오늘은 예,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갈 수는 없고 이야기는 드리고 가야죠. 네. 자, 오늘 저희들 마침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그저께 새로운 전시를 오픈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부산하고도 관계 있고 바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 좀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네. 그럼 어떤 바다. 예, 저희들이 조금 시적인 제목일지도 모르겠는데 10년의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상상. 우리 인류가 우주 창공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던 거나 마찬가지로 바닷속 깊은 곳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상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 과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 전 과정에 대해서 기획 전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심연의 상상이라니까 뭔가 되게 이제 심오하고 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럼 차근차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은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닷속 예. 들어가 제주도 보면 가서 제가 잠수함 한번 탔습니다. 이 잠수함, 예, 맞습니다. 스킨스쿠버 같은 것도. 예,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고대 원시 인류들부터 사실은 이제 바닷속에 대한 어떤 궁금증,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또 이제 건져 올리는 조개, 갑각류, 어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은 바닷속 깊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겠죠. 예. 그런 어떤 상상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은 인류 상상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동양의 고전 가장 오래된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안에 사실은 인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인어는 예쁜 여성이 아니고 남성으로 나옵니다. 네. 오, 인어가 남성이에요? 예. 아니 고정관념에 빠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남성으로 나오는데 예. 아마 이게 남성의 어떤 노동력에 대한 존중 이런 거였지 않겠냐 싶은데 그 남성이 하는 일은 사실은 해저에서의 어떤 어패류 채취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가정을 이제 먹여 살린다는 이런 어떤 신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산해경에 이미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 고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용왕 이야기, 예, 그다음에 심청전 이야기,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용궁의 도움으로 살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용궁에 대한 이야기 별주부전이라든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동양적 사고 속에서 바다에 대한 어떤 상상의 어떤 증명들이 아닐까 싶고요.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렌 이야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이렌 이야기? 네. 사이렌이라는 여신인데 아주 못된 신이에요. 바닷가 이제 절벽에서 예. 사이렌 아주 구슬픈 음악 소리를 들려줘서 항해자들이 소위 심성에 작을 줘가지고 배를 몰아오게 하는데 결국은 배를 몰아오면 노래를 불러가지고 홀리는구나. 예. 홀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세이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해신. 네. 이 포세이돈도 우리가 이제 아주 낭만적으로 멋있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포세이돈은 매우 장난스럽고 흉악한. 그래서 이제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구 파괴하고 이런 신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 무서운 어떤 바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형상화돼서 신화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다에 대한 바닷속 네. 깊은 곳에 대한 어떤 궁금증, 두려움, 상상 이런 것들은 있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동양 쪽이 조금 더 바다를 좀 매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용왕이 골룡포를 딱 쓰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양옆에 맞습니다. 거북이 이런 예, 문어 예. 이런데 신화 쫙 거느리면서. 예. 근데 이제 포세이돈은 일단 삼지창 들고 나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동양 쪽이 조금 매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면 오늘 주제가 그럼 심연의 상상, 이 바닷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바닷속하고 대별되는 공간이 우리 이제 우주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예.
우주하고 우주 그다음에 이제 바닷속 깊은 곳 이 두 공간은 사실은 있다 없다로 극명하게 대별이 되는데 우주 상공에는 일단 빛이 있는데 바닷속 10년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 상공에는 중력이 없는데 반해가지고 바닷속에는 어마어마한 중력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추신수 선수가 엊그제 이제 홈런 때렸던데 예. 그 홈런 때리는 방망이가 이쑤시개만큼 쪼그라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는 곳이고요. 네. 압력이 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우주에는 생물이 없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인데 반해가지고 심연 바닷속에는 사실은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 아직 이제 미지의 생명체에 네. 이르기까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우주와 심연은 이렇게 대별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많은데 반해가지고 심연에 대한 우리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미지의 영역이고 미개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류는 더 많은 어떤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지 않느냐 예.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그 2021년도 기획전시 첫 번째 기획전시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고 예.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누가 언제부터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야지 뭘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해양박물관에 이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대표적인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입니다. 한 7,000년 전 정도 되는 7,000년 전이요? 예, 한 신석기 시대. 오. 그때 우리 선조들이 사실은 아주 요즘도 발생하고 있는 잠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병이 걸렸던 우리 선조 유골 두개골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멀지도 않은 그 통영 연대도에서 발굴 과정에 폐총에서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온 두개골인데 이 두개골의 형상이 이 귀 쪽 외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깥 귀 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왜 막혀 있을까? 그것은 이게 이제 진화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수중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 이 귀 속에 물이 들어올까봐 이게 이제 물을 막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그 외이도에 뼈가 증식이 돼가지고 막혀버리는 네. 그런 질병인데 오늘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야 의학적인 대발견이다 생각을 한 게 그래서 이제 이 외이도 우리 선조들이 수중 생활을 했구나라는 네.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신석기 시대 겁니다. 때부터. 7,000년 전부터 이제 잠수를 해서 예. 했다. 그래서 그럼, 예. 그런 이야기들은 그 이후에 우리 이제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오면서 계속 그런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 잠수에 대한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뭐 17세기 제주도의 풍물을 그렸던 그림에도 잠녀라고 해가지고 잠수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바닷속 생활 이것은 인류가 먹거리를 채취해야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끊이지 않았던 이런 영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녀라고 하셨으니까 해녀 말씀하시는 거죠. 해녀입니다. 그치?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해녀들도 그러니까 물 속에서 잠수하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경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옛날에도 예. 잠수할 때 쓰는 도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수 도구는 우리나라나 이 동양권보다는 서구에서 훨씬 많이 발달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위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네네.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이분은 이제 대단한 상상가고 발명가였지 네. 않습니까? 예, 예. 이분이 그렸던 잠수 도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는 알 수가 없겠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서구에서는 이런 잠수 도구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공군, 육군, 그다음에 이제 해군이 이 해군력이 이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잠수함에 대한 어떤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학기술에서 먼저 발생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문학, 특히 이제 소설에 의해서 소설가가 이 소위 이제 잠수함의 세계를 이미 1869년에 발표된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의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에 이미 네.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한 100년 정도 시간을 끌면서 점차적으로 잠수함으로 발전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과학자가 아니라 소설가가. 소설가의 상상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아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잠수기구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예.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수중 호흡 장치 그런 것들은 언제쯤 이게 발명이 된 겁니까? 이제 그 발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는 게 네네네.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갔겠죠. 예. 그래서 이게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장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소위 이제 집단 지성이랄까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 왔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스쿠버 다이버 기술이 생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씩 발명이 돼 가면서 예, 예. 이제 오늘날 소위 이제 잠수의 세계 이게 구축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깊은 바다 하면 이제 마리아나 해구. 예, 그렇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된 건지 그리고 거기 다 들어가 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들어가 본 사람이 최고 정점 최저 지점까지 들어간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근처까지는 가봤는데 11,092m라고 하니까 11,090m.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에다가 우리 백두산 또 얹고 그 위에 황령산 하나 정도 더 얹어야지 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이 이야. 아닌가 싶은데 그 정점까지는 간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타이타닉, 아바타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사실은 이제 자기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네. 가본 적이 있는데 그까지는 못 갔고요. 그 최고 정점까지는 못 갔고 그 근처까지 갔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카메론 이후에도 미국의 조금 호사가죠. 억만장자이기도 하고 탐험가이기도 한 빅터 백스코보라는 사람이 마리아나 해구 제 끝점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한 11km 정도 되는데 한 10km 정도 그러니까 11km 조금 못 미치는 네. 지점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최저 깊이까지 도달한 인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가장 그렇게 깊이 들어갔는데 안에 쓰레기 있었다고. 그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분이 누가 물었어요. 그 이제 인터뷰를 그 이제 해저 탐사를 마치고 예. 돌아왔을 때 누가 인터뷰를 하는데 참 충격스럽게도 해저에서 뭘 봤습니까 하니까 해저에서도 우리 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비닐, 플라스틱 이런 쓰레기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환경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이제 생태를 존중하는 분들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죠. 네. 네, 예. 그 해저로 11km 정도 되는 데까지 가기도 힘든데 웬 쓰레기들을 그렇게 버려가지고 그 밑에 쓰레기가 있다니 참 야, 놀랍습니다. 여기는 심해어들이 얼마나 많을까 했는데 심해어다 그러는데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비닐봉지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야, 좀 진짜 답답하네요. 큰일이다 진짜. 예. 그럼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짧게. 이번에 예. 그 이제 요거를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이번 기획은 사실은 이제 해저에 관련된 유물 그리고 이제 물증할 수 있는 유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상당 부분은 제목도 그렇듯이 이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이번에 부산 지역에서 아마 처음이 싶은데 실감 영상을 동원을 해서 그래서 상당 부분은 미디어 아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위 이제 전시를 예술로까지 조금 승화시키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감형이라고 하면
화면이 정지 화면이 아니고 예.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소위 이제 관람객이 근처에 가거나 터치를 하게 되면 얘가 반응을 합니다. 얘가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고급 기술을 적용한 것은 그냥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의 어떤 그 생체 움직임을 딥러닝을 시켜서 얘가 계속적으로 이제 모양도 바뀌고요. 그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10년에 대한 역사적인 인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10년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래서 이제 해저 11km까지는 아니라도 한 6,000m 정도까지는 구현을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10년에 빠져 있는 느낌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와, 관장님이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겠구나. 예산 많이 들어갔습니다. 꼭 가봐야겠다. 이거 꼭 놓치면 보셔야 안 돼. 되고요. 네. 전 국민들이 보셔야 될 정도로 그 많이 든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최고의 하이테크를 예. 동원해서 예. 만들었고요. 여기 오시면 고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국립해양박물관에 가면 전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획전시 심연의 상상.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